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그림자처럼 삶의 가장자리에서 어른거린다. 성공이라는 빛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한지우는 그 그림자를 애써 외면해왔다. 서른을 코앞에 둔 그녀에게 여의도 빌딩 숲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처럼 보였다. 전략기획팀의 에이스,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는 경쟁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강박, 그리고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만큼이나 차갑고 공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는 하루하루, 감정은 사치였고 관계는 효율성으로 재단되었다. 2024년 늦가을,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며칠 앞둔 주말이었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쌓일대로 쌓인 피로를 떨쳐내려 찾은 북한산.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이었지만 지우의 눈에는 그저 또 다른 배경일 뿐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업무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며 무심코 바위 위를 걷던 순간 발밑이 허공으로 꺼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나뭇가지에 살이 찢기고 바위에 부딪히는 격렬한 고통 끝에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추위와 함께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 속에서 지우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아니, 의식이라기보다는 혼돈에 가까웠다. 눈앞에는 고장난 TV 화면처럼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여 일그러지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 끔찍한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다. 그 순간 저 멀리 아득한 곳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빛은 부드럽고 따스하게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몸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터널의 벽은 벨벳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을 안겨주었다. 얼마나 그렇게 흘러갔을까?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눈부신 빛과 함께 몇 해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품 안에서 지우는 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깊은 평온함과 무한한 사랑을 느꼈다. 할머니는 지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애썼다, 우리 강아지.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모습은 빛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사라졌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온기와 목소리는 지우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다. 할머니가 사라진 후 지우는 자신이 마치 영화관의 관객이자 동시에 스크린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묘한 상황에 놓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이 잊고 싶었던 순간들까지 포함하여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첫 장면은 대학교 신입생 시절, 동아리 방에서 밤새 과제를 하며 강민준과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이었다. 디자인 공모전을 준비하며 며칠 밤을 새우다 지쳐 쓰러진 자신에게 민준이 건넸던 따뜻한 캔커피와 넌 할 수 있어, 지우야라는 격려의 말. 그때 느꼈던 순수한 기쁨과 고마움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장면은 차갑게 바뀌었다. 대기업 입사 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민준과 경쟁하게 되었을 때였다. 그녀는 민준의 아이디어가 가진 독창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기기 위해 그의 아이디어의 약점을 교묘하게 부풀리고 상사에게는 자신의 계획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전하다고 어필했다. 회의실 화면에 떠오른 민준의 당혹감과 실망, 그리고 희미한 배신감이 서린 눈빛. 그때는 외면했던 그의 감정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지우의 가슴을 후볐다. 민준이 느꼈을 좌절과 고통이 그대로 그녀의 것이 되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숨이 막힐 듯한 죄책감에 지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연이어 펼쳐지는 과거의 편린들. 성과에 눈이 멀어 야근하는 동료의 도움 요청을 모른 척했던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안부 전화조차 건성으로 받았던 무심함,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의 작은 실수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이용했던 비겁함까지. 그녀가 외면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 행동들이 타인에게 남겼을 상처와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담한 사람이었는지,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목표 뒤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내팽개치고 살았는지 통렬하게 깨달았다.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휩쌌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타났다. 비 오는 날 지하철역 앞에서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해 쩔쩔매던 할머니에게 자신의 우산을 선뜻 건네주었던 아주 사소한 기억. 그때 할머니가 건넨 고맙네 학생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미소, 그리고 그로 인해 지우 자신이 느꼈던 작지만 분명한 기쁨. 또 다른 장면에서는 입사 초기에 잔뜩 긴장한 채 실수 연발이던 후배에게 조용히 다가가 건넸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누구나 처음은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격려의 말. 후배의 얼굴에 떠올랐던 안도감과 고마움의 표정. 그런 기억들이 마치 어둠 속의 작은 별들처럼 빛나며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이토록 강렬하게 체험한 후 지우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바뀐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성공, 돈, 명예,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이 한낱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분명하게 깨달아 버린 것이다. 이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온한 차원에 머무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몸이 격렬하게 현실 세계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안 돼!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마음속으로 절규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었다. 수많은 기억과 강렬했던 감정들이 마치 물안개처럼 빠르게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말 들리세요? 낯선 목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눈을 뜬 지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병원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팔에 연결된 링거줄,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던 기억들. 혼란스러움에 몸부림치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다발성 골절의 뇌진탕 소견입니다.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지우는 며칠 동안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오갔다. 깨어있을 때면 임사체험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 민준의 실망한 눈빛, 자신이 느꼈던 타인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이 병문안을 왔지만 지우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선뜻 이야기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그 경험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간호사인 박수연이 지우의 병실을 찾았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지우의 상태를 살피던 수연은 무심한 듯 말을 건넸다. 환자분, 혹시 이상한 꿈을 꾸거나 기억나지 않는 경험을 하신 건 아니고요? 지우는 깜짝 놀라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편견도 의심도 없었다. 용기를 내어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터널, 할머니, 삶의 회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메시지까지. 수연은 지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그 경험이 지우 씨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는 거겠죠. 중요한 건 그 의미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이고요. 수연의 말은 지우에게 큰 위로와 함께 작은 용기를 주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그토록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몇 주 후 지우는 퇴원했다. 몸은 아직 불편했지만 예전의 한지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회의실에서 오가는 실적 보고와 경쟁적인 분위기, 상사의 질책과 동료들의 미묘한 견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도, 주말 출근도 더 이상 그녀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과거의 잘못들, 특히 민준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결국 지우는 결단을 내렸다. 모두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말하는 대기업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들어온 그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부모님과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퇴사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강민준을 찾는 것이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민준의 사무실은 구로 디지털 단지의 한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민준은 대학 시절의 풋풋함 대신 현실에 지친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지우를 발견한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을 꺼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 민준의 아이디어를 폄하하고 그의 앞길을 막았던 일, 그리고 그로 인해 민준이 느꼈을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내가 틀렸었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성공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꼭 사과하고 싶었어.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하긴 사람은 변하니까.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날카로움이 남아있었지만 처음보다는 누그러진 듯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민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정말 힘들었어.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민준은 과거를 회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덕분에 이렇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회사라도 꾸리게 됐으니 아주 나쁜 것만도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지우는 민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민준은 그런 지우를 잠시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됐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내 사과 진심으로 느껴졌어. 그는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다, 한지우.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몇 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죄책감의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완벽한 용서나 화해는 아닐지라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관계의 회복은 이렇듯 작은 진심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지우는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오해와 상처, 그리고 각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 대화가 끝날 무렵 민준은 지우에게 물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건데? 다시 그 잘난 대기업으로 돌아갈 건가?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이제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 후 몇 달 동안 지우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화려한 여의도의 빌딩 숲 대신 그녀는 소박한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박수연 간호사와는 꾸준히 연락하며 때로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털어놓기도 하고 그녀로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다음 날 지우는 그곳을 찾아가 말없이 청소를 돕고 상처 입은 동물들의 눈을 들여다보며 교감했다. 아무런 대가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봉사의 기쁨을 처음으로 느꼈다. 어느 봄날 지우는 북한산 자락,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장소 근처를 다시 찾았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 있었고 따스한 봄볕 아래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넘실거렸다. 그녀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공포와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고통스럽지만 소중한 전환점이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삶에 대한 깊은 감사와 잔잔한 희망이 차올랐다. 지우는 그곳에서 작은 결심을 했다.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나누기로. 거창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고 그들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돕고 싶었다. 얼마 후
그녀는 번아웃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직장인들을 위한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익명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다. 당신의 글을 읽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군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지우는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임을 확신했다. 민준과는 가끔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 민준의 작은 스타트업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지우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로움과 공허함 대신 온화하고 깊이 있는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과거의 습관과 싸우기도 했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다해 살아가고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된 순간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몰랐다.